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그죠? 잘 쉬고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좀, 오전에, 아, 메시지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실명은 거론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그,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추측을 해보시고 나온 이야기의 주된 게 뭐냐 하면은 어, 구속영장 발부를 했다. 또 하나가 그 지갑 주소를 찾았는데 그 지갑 주소가 그 사람의 것인데 뭐 한 4천억 상당의 그게 코인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먼저 이게 사실이면은 뭐,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그 응어리진 심정을 생각하면은 좋죠. 저도 좋고, 그게 그렇게 되도록 한 사람 쪽들도, 축하를 할 일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그, 메시지로만 받았고 그분들이 주신 내용이 뭐 확실한지 안 한지를 제가 확인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명도 거론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추측에 맡기는 건데 저 사실 법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뭐 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속을 시키는 데에는 그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가 증거인멸, 또 하나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죠.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럼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를 하게 되는 것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혐의가 확실해야지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참조로 하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속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하고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고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그 구속 대상자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속 대상자와는 일단은 그 별개예요.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전부 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구속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범죄자라고 고발 조치를 하고 지금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에 대상자도 포함이 되는지 근데 제가 대충 좀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줌에서만 녹화를 하지 않을 때만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그 증거 자료로 어떻게든 뭐 구속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 그 구속을 하겠다는 사람 쪽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뭐 그 나머지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쪽 외에 나머지 우리 일반 프론티어와 같은 지들은 뭐 직급 무슨 뭐 사업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생판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은 수차례 드렸으니까 그거는 일단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뱉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끝까지 증거 위주로 해서 몰고 가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이게 루머인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 법은 잘 모르지만은 단체 고발자 대표로서 진술도 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물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언급을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뭐 숫자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입출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은 오프라인상에서는 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특히나 이미 빠져나가는 스테이킹 수량 중에서 비트 이더 USDT 중에서 그것도 금액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체의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한 85% 정도는 그 비트나 이더로 그 보상받은 거를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된 게 2021년 6월인가 7월까지인가 뭐 그때까지 공지사항으로는 올라와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빠져나간 게 많았을 거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쿠코인이 2021년도에 상장이 되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거래소가 좀 큰 데를 이용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주로 쿠코인을 이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 그러니까 그 KOK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교환을 해준 수량이 한 85%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고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근거를 입출금 내역서의 입금 개수 대비 출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어, 제가 어떠한 일정 기간을 딱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된 지갑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구속수사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거를 이제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구속을 하게 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떤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제가 85%라고 하는 거에 거의 40% 수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5%가 그러고 나머지 40%가 그거다라고 봤을 때 그 정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자, 잠시, 아,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요. 으이씨, 여기 보시면은 등급 수익이라는 것을, 보시는 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뭐 파일로 이렇게 그, 하드 카피를 가지고 계신 거를 사진을 찍어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현재 상태로 현재가 아니고 뭐 이것도 등급 자체가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 당시에 1성부터 8성까지 등급 수익을 이렇게 이거 말고도 아까 여기에 보셨다시피 이 후원 수익도 있고 채굴 수익도 있고 이렇게 등급 수익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5, 4, 3, 2, 1, 매년, 그러니까 5년간에 걸쳐갖고 5억 개,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이렇게 15억 개를, 유통을 시키는 걸로 이,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익이라는 게, 리워드, 보상이지요. 보상을 주는데, 근데 5, 4, 3, 2, 1억 개가 절대로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이유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사람이 적은 상태에서 5억 개를 주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했을 때 A를 주는데 몇 명만 주겠다라고 딱 정하면은 100점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A를 주는 게 5명이라고 했을 때 그 100점이 5명이면 뭐 괜찮은데 99점, 98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딱 5명이 해당이 되는 것만 딱 주겠다는 게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는 몇 점 이상은 A고 몇 점 이상은 B고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절대평가인데 보상을 주는 데에도 절대평가처럼 5개만 5개를 첫 연도에 소진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해요. 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퍼센테이지가, 보상률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후원 수익, 그 다음에 그 등급 수익, 후원 수익, 채굴 수익, 등급 수익, 이걸 그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소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팔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갔는지를 제가 여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그 플러스,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되게 그 후원 보상, 그 2대에서 10대 후원 보상 후원 보상에다가 추가 1%를 주고 3%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삼성이 되면은 11대부터 무한대까지 추가 또 3%를 준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4성부터 해가지고 또 똑같은 식인데 3%에서 4%, 5%, 6%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만 해도 요 2성에서 3성의 차이는 크고 삼성, 4성, 5성 뭐 그러니까 그 4성까지는 또 이게 11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게 3%, 5%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5성이 되면 10%로 바뀌어요. 이게 또 쭉 다른 것도 변해가면서 8승이 되면은 6%라는 데에서 10%로 바뀌고 이거는 똑같은데 글로벌 수익이라는 또 추가적인 1%가 또 있어요. 이 글로벌 수익이라는 게 어떤 정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퍼센테이지에다가 플러스 1%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산으로 해서 글로벌 수익 1%가 추가가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KOK에서 그 보상을 받는 그거에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요 소수가 가져간다. 그 소수가 가져간 거를 결국에는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찾았는데요. KOK가 수십, 그 수억 개 그거 찾아가지고 이거를 정말 엄청난 금액의 단위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비트 이더 뭐 이런 거겠지요. 그거를 찾았다라고 뭐 이야기를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의 것이다 보니까 저도 이, 일단은 근거가 될 만한 거는 저는 입출금 내역서의 출금 내역 부분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바로 그건 괜찮겠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금 비트이더 USDT만 가지고 한 3조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금되는 개수 총량을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한 3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2022년 한 뭐 그 하반기 정도 돼 가지고 그때까지 빠져나가는 출금 개수를 가지고서 따지면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쪽에서 가져간 그 비트나 이더로 바꿨던 뭐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던 이상 그거만큼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얼마의 숫자의 개수를 커뮤니티 풀로 옮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1100만 개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럼 7달러로 계산하면은 1000만 개라고 하면 7천만 달러예요. 7천만 달러면은 한 800억, 900억 가까이 되지요. 음, 개혁회의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장을 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 비트 이득 그 금액을 제가 어, 들었지만은 금액을 여기서 말씀은 좀 못 드리겠는데,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재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죠.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재단에 기여를 하고 해서 스톡옵션 개념으로 이렇게 준 걸 보면은, 어, 그 수량이 뭐, 제가 1000만 개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몇백만 개부터 30만 개까지인가가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지급이 된 거를 이더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했다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이 KOK 내에서 그만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금방 보여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뭐 시간을 두고서 보면 되지요. 근데 그거는 아, 뭐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다 그러면은 명확한 그 증거 자료가 제시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증거 자료가 근데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구속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혐의나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죠. 근데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혐의점은 있어 보이고 수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놈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도 그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이 돼 있죠. 몇 시간, 몇 시간,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다른 한쪽에, 거기는 제가, 뭐,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제가 행안위 쪽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영상 녹화 끝나고 나서, 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뭐 언제 욕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축하할 일이 있고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했다라고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고했고 뭐 잘했습니다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속도 좀 시원할 것 같다라고 그 다른 거는 다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도 어,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좀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결론이 나느냐? 뭐 기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입증을 다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결국에는 판결이 나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정도가 됐는데 또 뭐 그 사람 성향으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또뭐 빠져나갈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 녹취록에 보면은 뭐 몽골 장군, 사성급 몽골 장군까지도 그 동원을 해가지고 출국 그 금지를 해지를 시켰다.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취록을 경찰에 보내줬어요. 제시를 했어요. 근데 재판에 가고 했을 때 하여튼간에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 그거는 항상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가서 뒤집히지 마라. 근데 저는 뒤집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끝난다고 해갖고 우리 피해자들한테 그 피해 구제 또는 회복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일말에 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범죄를 그대로 저질러 갖고 그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피해가 발생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상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배상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일부일 거다라고 만에 하나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뭐, 그렇게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니까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만,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근데 큰 도움이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렇게 대표 고소자라선 치더라도 그런 게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까지가 나올 수 있는가? 그거는 사실은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싶어요.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우리가 지금 어, 제가 항상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모든 피해자들이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 선거기를 그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그쪽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들끼리 또 선거기를 분명히 이제
이제부터는 또 하겠지요. 왜? 재단 운영사 이것과 프론티어 간의 관계를 딱 그 선을 긋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로 따져서 고 레벨들이 재단 소속이냐 아니냐. 저놈들이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만들어가 내보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죠.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놈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을 왜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잖아요. 재단이 몇 명이 있어요. 재단에서 전 세계 뭐 그놈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150개국, 180개국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돌리고 하는 거를 그 소수의 인원들이 특히나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는 인간 자체가 거의 뭐 꼬라지 자체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사라고 지랄했었는 것들 속에서도 그것들이 뭘 얼마를 그거를 들여다보겠어요. 그런 것 자체를 할 마음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놈들은 또 운영사든 뭐 개발사든 또 이렇게 빠져나가겠지요. 그럼 재단도 사람이 없어. 근데 돈을 엄청 뭐 돈벌이를 많이 한 놈들은 들이 지들도 그놈들한테 다 밀치겠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입증이 들어갔을 때 정말 여기서부터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뭐 우리는 사실은 루머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게 그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한 정보 아닌 것 때문에 지금 제가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인지를 하는데 인지를 하는 기준이 뭔가 정말 내가 요거를 계속 받고 요런 기록이 있었고 해가지고 했는데 요 기록들이 그 출처가 확실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뭐 전부 다 그걸 가지고서 가가지고 그놈 그 재산을 몰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가 않는다. 특히나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아, 그 결정적으로 재판에 가가지고 싸움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지금 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잘못 이해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너무나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제가 어, 주말 그 줌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그러니까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루머성인지 뭐 이게 확실한지 그걸 어, 확인은 못했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저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그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그 주말을 보내시는데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설령 예를 들었습니다. if 가정을 해서 그렇게 돼도 여러분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고소에 참여를 한 것도 형사적으로 한 사람들조차도 민사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배상을 받을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어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고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야기하는 190명이라고 뭐 형사 고소에 참여한 사람이 190명이면은 190명 외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도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그 190명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탈자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뭐 그렇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듣고 있는 바로는 얼마 전에 나오는 그런 제가 내용을 참조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놓았던 것처럼 실제로 원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미 그 원금 이상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그쪽의 사람과 좀 이견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좀 안 좋게 이렇게 벌어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상대를 존중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뭐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 그 사람 이야기로는 그거는 이미 손실보다 뭐 이익을 봤다 그러는가 뭐 그걸로 이미 다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확인을 하면은 여기서 주장했던 게 원금 보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다 일단은 다 제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저쪽에 주장하는 거는 스테이킹을 했든 뭘 했든 스테이킹 되는 것 자체가 원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개념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잘못 나중에 가서 정말 원금이라는 개념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그거 절대로 아니고요. 스테이킹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가서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입증이 되고 나면은 그런 걸로 반론이 제기됐을 때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간에 그 구속 영장 발부가 됐다는 거는 청구가 아니고 발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있겠지요. 근데 요즘 사실 다 숨었잖아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뭐 변호사가 가능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놔뒀다가는 다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다시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3월 달인가 그랬잖아요. 3월 달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또 사라졌지요. 요즘은 저들도 뭐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감에서 이미 다루나 또 한 번 다루짓고 뭐 그다음에 저희 것도 아직 남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경찰 쪽에서도 당연히 그냥은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은 좀 섰을 것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청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강남 경찰서 건과 나머지 보수건들이 하나로 울산 경찰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의원실에다 전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만 대 떠들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내보는 게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이게 또 연관이 있어요. 저는 내용 위주로 그다음에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계속 좀 드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유무를 떠나가지고 구속영장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로도 저는 뭐 하나의 위안이 사실은 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